그 이야기를 이렇게 말해볼까 합니다. 저는 중1, 초등 3학년 엄마고요. 직장을 다니며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5년 전 시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아들이 남편뿐이고 시누이 3명이 엄마를 꼭 모셨으면 하는 부탁에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 연세가 68세였어요. 1년 전 제가 유방암 수술을 했습니다. 건강검진 갔다가 정밀검사를 해보라는 말을 했더니 유방암 초기 진단을 받았어요. 큰애 낳고 다니던 직장을 사직하고 부랴부랴 수술했어요. 항암 치료도 이래 받았습니다. 안 받아도 된다는 걸 제가 우겨서 받았어요. 애들이 어린데 내가 잘못되면 안 된다는 생각에 꼭 받겠다고 해서 항암 1회 했네요. 그리고 6개월 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6개월 전 다시 사직했던 직장으로 출근했습니다. 자리가 나서 전에 부서장님이 추천해 주신 덕분에 입사했어요. 6시간 단축 근무이고 급여는 5년 근속자 수준으로 받기로 하고요. 시어머니와 온종일 같이 있는 것도 힘들고 몸도 회복된 것 같고 무엇보다 6시간 근무에 월급이 탐나서요. 저 일은 잘했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에 시누이들이 좀 보자 하더라고요. 대화체로 쓸게요. 올케 힘들지? 어머니 모시랴 직장 다니랴. 괜찮아요. 어머니 까다로우신 분 아니라서. 그래서 말인데 엄마가 올케한테 서운한 게 많은 것 같더라고. 예? 직장 다녀오면 피곤하다고 밥 먼저 안 하고 침대에 누웠다 나오고 반찬도 다 올케 좋아하는 거 위주로 만들고 집안도 전처럼 깔끔하지도 않고 뭐 그게 큰 문제는 아닌데 엄마가 가끔 말하는 게 올케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제가 수술한 뒤로부터는 사실 삶이 제 위주로 바뀐 건 맞아요. 내가 건강해야 남도 있는 거니까. 새언니, 엄마가 남이에요? 어머니랑 잘 얘기해 볼게요. 더 길지만 대충 이런 얘기들이었습니다. 한 명도 아니고 세트로 참 이기적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지난 일들이 생각이 나더군요. 결혼할 때 전셋집을 2천만 원을 보태주었어요. 시댁에서 3년 후 4천만 원을 달라 하더군요. 우리 전셋집 비용을 대출을 해서 해줬는데 너무 부담된다고 갚아달라고요. 나머지 2천만 원은 이래저래 썼는데 갚기가 어렵다고 너희는 둘이 보니 갚기가 수월하지 않겠냐고요. 그 성화에 못 이겨 해드렸습니다. 알고지 됐어요. 시아버님 돌아가시고 시어머니 모시게 되니 사시던 집이 나왔습니다. 사천 대출한 그 집이요. 전 당연히 어머니를 모시니까 어머니랑 아들 명의로 옮길 거라 생각했습니다. 물론 집 때문에 시어머니를 모신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신우들이 엄마 명의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냥 그리했어요. 좋은 게 좋다고. 그런데 좀 있다가 그 집을 팔잡니다. 팔아서 4등분 하자네요. 올케한테 말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서운해할까봐 말하는 거야. 땡땡이 다 주려 해도 다 남편들이 있으니까 눈치 보여서 땡땡이 다 주지는 못해. 똑같이 나누는 걸로 알고 있어. 그건 상관없는데 어머니 아프시고 할 수도 있는데 여비를 남겨야 하지 않을까요? 엄마 아프시면 그때 얘기하면 되잖아. 그래도 어머니 모시고 하면 사실 반은 땡땡 아범한테 줘야 하지 않나요? 새언니, 오빠는 대학원까지 공부했어요. 진짜 돈 많이 들었다고요. 그 덕에 새언니도 어깨 힘주고 살잖아요. 뭔 어깨에 힘을 주고 산다는 건지. 항암 치료할 때 방사능이 몸에서 나오니까 애들은 일주일 정도 옆에 못 오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모텔에서 일주일 지내겠다고 했어요. 시어머니 응 그래라 하시더군요. 항암하고 모텔에 가려 하는데 친정엄마가 와서는 집으로 가자고. 친정이 있는데 네가 왜 모텔에 가느냐고 하시네요. 친정에서 일주일 있다가 집에 오니 시어머니 안 계시네요. 신우들이 방사능 나온다고 데리고 여행 갔어요. 지금 생각해도 열받네요. 시어머니와 얘기를 했습니다. 독하게. 어머니, 자꾸 어머니가 조금 서운하신 걸로 신우들한테 얘기하면 서로 힘들어져요. 어머니랑 저는 계속 같이 살아야 하는데 신우들이 간섭하기 시작하면 싸움밖에 더 나겠어요? 여태는 제가 신우들한테 예의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안 그럴 거예요. 저 아파 보니 제가 더 소중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사실 태어날 때 순서 있어도 떠날 때 순서 있나요? 너 왜 이리 못됐냐? 내가 딸들한테 푸념도 못하냐?
내가 이 집 식모냐? 나 엄연히 네 시어머니다. 어머니 그런 생각이시면 저 어머니랑 못 삽니다. 밥도 제가 하고 빨래도 제가 하고 애들도 제가 챙기고 청소도 제가 해요. 그러니 쥐죽은 듯이 살라는 말이냐? 다음날 큰 신우 전화 와서 난리 치더라고요. 원래는 고상한 척 말하는데 그날은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땡땡이가 엄마를 택하지 너를 택할 것 같으냐고. 미친 거 아닙니까?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 남편이란 작자는 맨날 해외 출장 중입니다. 원래 시댁은 그런 거라고 말하는 대책 없는 남자. 남편한테 이번에 똑바로 정리하라고 말했습니다. 신우들 입 닥치게 하고 시어머니 계속 같이 살 거면 그분도 입 닫으시라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애들 데리고 나가겠다고. 정말 이제는 저 할 말 다 하면서 사려고요. 좋은 마음으로 모시고 살려고 했는데도 저렇게 말하니까 굳이 제가 참고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한번 아파보니 인생 그거 온전히 날 위해 투자해도 부족한 시간인데 왜 제가 며느리로서 도리만 다 해야 하나요? 정작 자식들은 가만히 있는데. 또 한 번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들어오면 저는 절대로 시어머니 못 모신다고 했고 딸들이 못 모시면 입 닫고 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런 내가 싫으면 이혼이다라고 남편에게 말했고요. 그 뒤로 다들 깨갱인지 아무 말 없네요. 정작 딸들도 모시고 갈 수 없으니까요. 남편도 전화 와서는 저한테 미안하다며 잘하겠다 하는데 지켜봐야죠. 내일은 아침도 안 차리려고요. 시어머니 저렇게 나오시는데 당신을 위한 상차릴 마음이 우러나오지를 않아서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님, 잘못하면 죽을 뻔했잖아요. 참고 사지 마시고 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세요. 어차피 좋은 소리 못 듣고 있는 거고 시모도 솔직히 좋은 분도 아니고 저라면 할 말 다 하고 마음에 안 들면 나가겠다고 하세요. 남편 해외 출장 나가 있으면 친정 근처 원룸 살면 되겠네요. 돈 모아서 집 조금씩 넓혀가세요. 님 나가면 누가 손해이겠어요? 신우들 난리치면 시모 집 팔아서 가져가고 시모도 데려가라 하세요. 남편이 멀리 있으니 님이 나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결심하신 거 꼭 이루시길 바래요. 두 번째 사연. 내 생일에 미역국도 선물도 없는 남편. 나도 똑같이 했더니 화를 내며 시모한테 이르네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동갑내기 부부예요. 5월에 신혼집 들어오고 얼마 안 가 어머님 생신이셔서 제가 케이크를 골라가게 되었어요. 근데 생크림 같은 건 느끼해서 어른들이 못 잡수신다는 말에 꼼꼼하게 케이크를 골라야겠다 싶었죠. 단호박과 호두가 들어간 좀 건강한 케이크 검색해서 픽업 후 전달 드렸고 백화점 가서 어머님 나이대 분들이 입으시는 브랜드 가서 가디건 선물 포장하고 오랫동안 즐겨 쓰시던 화장품 세트 사서 선물로 드렸어요. 신혼집 입주 후 들어갈 돈이 많아서 좀 빠듯하긴 했어도 결혼 후 처음 맞는 가족 생일이다 보니 더 신경 쓰고 싶었고 잘해드리고 싶어서 제 입장에서는 욕심냈어요. 남편도 그거 알고 제게 정말 고마워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이후예요. 어머님 생신 그 다음 달은 바로 제 생일이었는데 생일 축하한다는 연락이나 케이크 같은 거 전달받은 적 일절 없었어요. 하다못해 외식하자는 말도 없었고 남편도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는 눈치길래 용돈이며 케이크며 바라진 않았지만 그래도 좀 섭섭하더라고요. 어머님은 내 생일인 거 모르셔? 축하한다는 말도 없으시네? 했더니 아침에 통화했는데 알겠다 해놓고 연락 없는 거 보면 바쁜 것 같다고 말하더라고요. 처음엔 그렇게나 바쁘신가 하고 알겠다 하고 넘어갔는데 저는 당사자니 그렇다 쳐도 남편의 저 미지근한 태도가 너무 상처였어요. 그런 줄 알면 자기라도 아침에 미역국 끓여주던지 축하한단 말을 해주던지. 남편조차 제 생일에 어떤 리액션도 없더라고요. 시간은 지나가고 덩달아 제 생일도 끝나가는 거 보니 너무 열이 올라서 지갑이랑 핸드폰 들고 친정 가서 부모님이랑 맛있는 거 먹고 하룻밤 자고 왔어요. 생일이 뭐 별거냐 하는 사람 중 하나였는데 막상 결혼하고 기본적인 축하도 못 받으니 매우 섭섭하더라고요. 한동안 저의 섭섭한 마음이 꽤 오래 갔죠. 그리고 2달 후 이번에 남편 생일이 다가오는데요. 어쩜 제 생일에는 이런 방구 하나 없던 시부모님께서 남편 생일이 다가오니 매일매일 안부 전화 핑계대고 연락하시네요. 물론 저한테 말고 제 남편한테요. 너 뭐 먹고 싶니? 생일 때 해줄게. 말만 해라. 용돈은 얼마 줄까? 등등의 말들. 남편도
듣는 제가 생일을 최악으로 맞은 거 아니까 제 눈치 설설 보면서 절 피해 전화 받았고요. 그것도 꼴보기 싫고 시부모님 태도도 너무 알량해서 싫고 이 집 공기도 싫고 그러네요. 친구들은 내 생일 때처럼 그냥 넌 친정 부모님께 가서 푹 쉬라고 하던데 진짜 맘 같아서는 확 그래버릴까 싶고 또 한편으로는 어디까지 하나 두고 보자 싶고 또 결혼하고 첫 남편 생일인데 그래도 미역국은 끓여줘야 하는 거 아닌가 싶고 똑같은 사람 되는 게 맞는 건가 싶어서 속은 뒤죽박죽이고 화는 들끓고 그래요. 다시 생각해도 너무 어처구니가 없네요. 저 사실 제 생일이 너무너무 최악인데다 상처받아서 문득 집안일 하다가도 울고 조용히 책 읽다가도 울고 그래요.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고작 뭐 이런 걸로 눈물이 나나 싶고 그렇거든요. 그걸 남편이 옆에서 봐서 안절부절 거리고 더더욱 제 눈치 보고 그래요. 어차피 내 생일에 미역국 못 받아 먹는 거 저도 똑같이 안 끓이고 말까요? 아직 친정 부모님께 말씀 못 드렸어요. 부모님께서 이 사실 아는 게 불효하는 느낌이어서 입도 못 댔어요. 저번에 왜 집에 왔느냐고 그러시길래 그냥 생일에 엄마 밥 먹고 싶었다고 둘러댔는데 이거 쓰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죠? 아무튼 저 남편 생일날 차려주는 거 싫어요. 안 차려줘도 되는 거 맞죠? 후기. 사실 글 쓰고도 이게 뭔 바보 같은 소린가. 그냥 넋두리 풀었다고 생각하자 하고 넘겼어요. 오늘 보니 많은 분이 저를 혼내고 있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능이 딸리니 호곤이 뭐니 욕 엄청나게 먹은 거 보고 정신 차렸어요. 제 부모님 두 분 다 건강하게 살아계시고 절 지켜주시는데 왜 바보같이 말 안 하면 모를 거라 생각했는지 아직 철부지네요. 조언해 주신 대로 부모님께 이번 일 자초지종을 말씀드렸어요. 부모님께선 이미 사돈생신 챙겨드린 건 하고자 했던 네 마음이었으니 그 마음 곱게 잘 빚어드렸다고 생각하고 잊어버리는 게 첫 번째라 하셨고 또 내년 사돈생신이 돌아올 때쯤 일정 맞춰 가족 여행이나 가자고 하셨어요. 그리고 안 그래도 바로 다음 주가 남편 생일인데 그때 집으로 건너오라고 하시네요. 안 그러셔도 되는데 부모님께서 미리 남편 생일 선물을 사놓으셨나 봐요. 선물 이야기 할 겸 겸사겸사 남편에게 제 생일에 있었던 일을 꺼낼까 말까 둘이서 머리 맞대고 고민을 했지 뭐냐면서 말씀하시는데 그냥 울기만 바빴어요. 저 자신이 너무 한심스럽고 미련하고 답답해서요. 남편 생일상은 일절 안 차릴 거예요. 그 다음도 없고요. 외식도 안 할 거고 제 부모님께서 사위생일 축하한단 말도 없을 겁니다. 물론 저도 생일 축하한단 말도 일절 안 꺼낼 거예요. 부모님이 남편 생일에 너는 집으로 오라 했으니 마음 편히 먹고 갈 거예요. 말씀처럼 저도 제 생일 우리 부모님께서 차려주신 밥 먹고 꿀잠 잤으니 당사자인 남편도 그쪽 가서 밥 먹고 자고 오든 뭘 하겠지요. 신경 안 쓰려고요. 아, 그리고 연애할 때도 이랬냐는 질문이 많으셔서요. 연애할 땐 안 그랬어요. 12시 땡 하자마자 추가 카톡에 케이크에 비싼 데는 아니더라도 좋아하고 자주 가던 단골집에서 맛있는 거 먹고 하하호호 서로 고맙다 고맙다 하면서 손잡고 집에 오곤 했네요. 이런 취급 당했는데 정말 결혼을 왜 했나 모르겠어요. 최종. 더 후기를 쓸 생각은 없었는데 많은 분들이 남편 생일이 지나서요를 궁금해하셔서 이렇게 한 번 더 글을 씁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생일에 미역국이나 선물하지 않았어요. 남편도 너무 피곤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다 했기에 저도 똑같이 말했어요. 미역국 없냐고 묻는 남편에게 아, 너무 피곤해서 아무것도 못했어. 근데 우리 집은 생일 안 챙기는 문화 아니야? 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했더니 화난 표정으로 틱틱대더니 출근하더라고요. 그리고 퇴근 때 전화와서 저녁 어떡할 거냐고 집으로 가면 되냐고 하길래 나 엄마한테 왔는데 어머님한테 가서 밥 먹고 시간 보내 기다리시는 거 아니야? 했더니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제정신이냐고. 사실 별 반응 안 보이고 꽁에 있어도 참 우스운 일인데 화를 내는 모습 보니까 가관이더라고요. 그래서 태연하게 전화 끊고 친정에서 시간 보내고 있는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너 지금 남편 생일에 뭐 하고 있니? 하루 종일 미역국도 못 얻어먹었다는데 사실이냐? 하시더군요. 그래서 어머님, 이 집 문화 그런 거 아니에요? 제 생일 때도 미역국도 케이크도 구경도 못했어요. 그래서 저도 저희 엄마 해주시는 밥 잘 얻어먹고 보냈고요. 어머님도 아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세요.
하고 끊어버렸어요. 저렇게 저한테 전화할 용기가 어디서 나시는 걸까요? 저 안 그래도 그 일이 안 잊혀져서 문득문득 서글픈데 자기 생일에는 대단한 걸 바라는 남편이나 또 그걸 저한테 탓하는 시어머니 보고 정신이 번쩍 차려졌어요. 당장 친정엄마한테 이혼한다고 했고 남편한테도 이혼하자 했네요. 진짜 매년 돌아올 제 생일에 이런 기억 안겨준 저 인간이랑은 더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서요. 행복해야 되는 날에 맨날 눈물 흘리기 뻔하기에 이렇게 이혼 결심하게 되네요. 부디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댓글. 아니 남편도 축하한단 말도 없고 케이크나 외식도 없었어요? 남편과 단둘이 져도요? 시부모는 그렇다 쳐도 남편은 뭐 하는 거? 결혼하면 더 잘해줘야지. 이번 일 남편이고 시부모고 하는지 봐봐요. 이번에 단속 안 하면 쓰니는 생일 건너뛰어도 되는 사람 딱 그 정도 위치로 살아야 합니다. 본때를 보여주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